첫 번째 주제. 연준 파월의 상하원 증언 내용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제 유튜브에 지난번에 상원 거만 올려놓고 하원 거를 안 해가지고 이제 올려놨는데요. 일단은 이거 한번 같이 보자고요. 상원에서 이제 사실은 멘트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은 어떤 대통령이 처음에 파월 의장을 만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트럼프가 만들었죠? 그죠?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파월 의장을 세웠어요. 자넷 옐런 연준 의장 연임을 갖다가 딱 잘라버리고 이제 파월 의장을 세웠습니다. 왜냐면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칼라일이라고 하는 이제 헤지펀드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시장 경제에 좀 더 밝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사업자로 봤을 때 뭔가 옐런보다는 파월이 좀 더 말을 잘 듣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긴 많았었어요. 뭐 물론 저희가 딱 봤을 때 옐런보다는 파월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트럼프 입장에서 말이 좀 잘 통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처음에 됐을 때 이 사람이 비둘기파냐, 매파냐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 있었는데 재무장관으로 자넷 옐런을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보면 미국의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이 둘 다 연준 의장 출신이고, 자넷 옐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테이퍼링을 되게 잘 끝냈고 이제 금리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잘 끝내가지고 시장이 지금으로 치면, 지금 좀 되게 유행하는 단어로 치면은 연착륙을 잘 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자넷 옐런이잖아요. 자, 그럼 파월은 뭐다? 바이든 대통령이 세운 연준 의장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즉 공화당이 세운 연준 의장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원, 하원 증언할 때 그걸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모든 게 다 정치적이에요. 왜? 바이든은 지금 정치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경제니 뭐니 관심 없어요. 뭐 적은 완전 그냥 멱살잡이 하고 있지. 왜? 적을 멱살잡이 하면 할수록 본인의 지지율은 올라가니까. 근데 우방이고 나발이고 없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생각밖에 안 하는 인간이에요, 바이든은. 그걸 항상 머리에 딱 기억을 하십시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일단 먼저 멘트를 했습니다. 자, 어떤 멘트를 했냐? 첫 번째, 우린 모든 결정을 매번 미팅 때마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3월 FOMC 하기 전에 중요한 어떤 경제지표 발표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시장 난리 굿이 났죠? 막 푹 떨어졌죠? 상원하고 나서 시장 완전 박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시장을 본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야, 나는 지 50bp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데이터 보고 하겠다고. 내가 데이터 보고 하겠다는 얘기는 지난번 FOMC, 지지난번 FOMC 계속 FOMC 때마다 얘기했고, 아, 이거 작년 내내 얘기한 건데 이거는 왜 그러지? 왜 이거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되게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파월 의장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장 꺾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그에게 검은 어떤 기가 함께 하는지 모르겠지만 파월 의장이 등장함과 동시에 미준 씨가 후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1월 달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포인트예요. 1월 달에 노동시장이 강했던 이유, 이건 날씨 영향일 수 있다. 잘 아시는 대로 1월 달에 노동시장이 괜찮아 버리니까 고용 관련 지표들이 확 괜찮게 나온 거예요. 고용 관련 지표가 좋으니까 시장에서는 저렇게 고용 시장이 좋으면 연준이 더 세게 정책을 수행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시장이 겁을 먹은 건데, 웃긴 건 뭐냐면은, 보통 이제, 노동지표라든지 경제지표는 보면은 보통 시즈널 어저스팅인가? 붙어 있어요. 시즈널이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계절적 요인을 항상 감안을 해요. 물론 이제 날씨는 감안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겨울이나 여름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미국은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날씨가 정말 안 좋아 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구직을 하러 나간다든지 아니면 출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월 달에는 생각보다 날씨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이 정도면 일하러 나가봐도 되겠네라는 사람들이 확 많아지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1월과 2월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월 달 경제 지표는 1월 달에 뭔가 오버슈팅한 게 2월 달에는 좀 어느 정도 상쇄를 좀 시켜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들긴 들어요. 2월 달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발표되는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파월 의장이 부동산 쪽 안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택 쪽 안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되는 건 맞아요. 자, 세 번째. 주택을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물가 상승률 2%를 맞추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 데이터는 우리 예상보다 좀 높긴 하다. 사실 여기서도 놀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놀란 거는 어디서 놀랬냐면 최근 데이터는 우리 예상보다 좀 높긴 하다. 여기서 한번 놀랬고
만약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리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여기서 진짜 시장이 발작을 한 거예요. 텐트럼이 터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게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을 거라 봐요. 왜냐면은 지금 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이 제일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잡힐 거라고 자기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뭔가 섣부른 기대감을 가지는 거. 너무 과한 섣부른 기대감을 가지는 거. 아니, 떡줄 놈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앉아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번에도 사실상 시장이 바랬던 거를 파월이 맞춰주지 못하니까 시장이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상원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 기대감이 큰 거를 연준이 계속 눌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에이, 오히려 보수적으로 세게 얘기를 하는 게 밸런스를 맞추는 데 되게 좋아요.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이쪽에서 막 땡기고 있어. 시장은 와 우리 편이다 이러면 쫙 뒤쪽으로 땡기고 있어. 근데 반대쪽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웃기고 있네. 야 씨, 장난해 이러면서 안 좋게 얘기해서 딱 땡겨와서 중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연준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 되게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지금 연준 욕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저는 연준 욕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연준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실히 우리가 판단할 때는 10년 후에 판단해라. 지금 보면은 10년 전에 연준이 한 거 보잖아요. 그럼 연준이 말 한 대로 다 됐어요. 진짜로. 안 된 게 없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면 예전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이다. 맞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시장은 되게 단순해요. 금리 인하는 돈을 푸는 거고 금리 인상은 돈을 걷어들인 거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금리 인하 타이밍을 잘못 잡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피벗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쪽. 오늘가 CBDC 얘기 됐던데. 가상화폐 얘기. 물가 상승률 2% 맞출 거다. 그리고 부채 상한 증액은 이거는 무조건 의회가 올려야 된다. 자기들 권한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건 뭐 어차피 우리 같이 봤으니까. 그럼 이제 하원 걸 한번 볼게요. 하원 거 멘트를 보면서 중요한 거만 한 10개 정도만 뽑아봤는데 하원 거를 보면서 좀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 형님 좀 억울하시네. 이 형님 좀 억울하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우리 연준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연준은 아직까지 3월달 금리 인상 얼마 올릴지 결정 안 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상원에서 우리는 그냥 미팅 때마다 데이터 보고 그냥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여기서 그냥 예상보다 금리 인상 속도 올릴 수도 있어. 아니 뭐 상황 안 좋으면 올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저기요 우리 아직 3월 달에 얼마 올릴지 결정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파월 의장도 아니 안 좋으면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지. 더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좋으면은 안 할 건데? 그리고 지금 좋은 거 같은데? 경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멘트를 파월이 계속 깔고 있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아니 나는 분명히 3월 달에 내가 금리 인상 뭐 50bp 한다 말한 적도 없고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서 하겠다고 그랬었고 근데 뭐 당연히 안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상 세게 해야겠지 이렇게 얘기한 건데 세게 한다고? 놀래버린 거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자, 아무튼 3월달 FOMC 이전에 중요한 데이터들이 나올 예정이라서 CPI 같은 게 나오겠죠? 이걸 보고 결정할 거다 라고 얘기했고 현재 지금 강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한다. 하겠지. 금리 인상 25든 뭐 어쨌든 하겠죠? 그죠? 금리 인하는 안 하겠죠? 자, 그리고 미국의 채무 상한선 증액 합의를 못해서 디폴트가 나면은 우리는 경제를 보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한 공용 화폐는 달러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데 제법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뭐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은 안 돼. 그리고 딱히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했죠. 잘 아시는 대로 중국 하면은 이제 내수의 국가잖아요. 내수가 워낙 이제 빵빵한 국가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걔네들보다 거의 몇 배로 내수가 빵빵한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내수가 제일 빵빵한 나라 1등입니다. 자,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택 관련 인플레이션 신경 쓰고 있고 이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인플레이션도 따라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택을 때려잡으려고 지금 금리를 갖다 계속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랑 똑같죠? 자, 레포 시장에 대한 문제는 없다. 보통 레포나 영레포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컨텐츠를 할 거니까 뭐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준이 일부러 경기 침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는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지만 연준이 뭐 갚아야 될 돈에 대해서는 잘 갚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하원 이 파월 의장의 멘트를 제가 총평을 한번 해보면은 그 의견이에요. 평가라기보다는 뭐 제가 어떻게 파월 형님을 평가합니까? 그냥 의견인데 1번 강한 매파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그냥 말하던 거 계속 말해온 건데 이걸 왜 더 매파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매파적이긴 매파적이지. 비둘기파 아니면 매파인데 이분법적으로 굳이 따져가 치면은 매파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적절히 잘하고 있고 만일 매, 중도, 비둘기가 있다 하면은 오히려 최근에는 조금 모든 연준 위원들이 너무 빡셀 정도로 중도를 잘 지키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죠? 각자 이제 역할 분담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예전보다 더 강하게 매파적으로 갔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항상 해오던 대로 하는 말 그대로고 새로운 말이 없잖아요. 새로운 멘트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무슨 또 강한 매파적이라고 또 괜히 또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식으로 멘트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새로운 멘트가 없기 때문에 더 매파적이라고 말하는 건 분명히 어폐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3월달 지표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일단 이거 밑밥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지표가 앞으로 나올 거 CPI가 만일 좀 안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상 50bp 할 수도 있겠지. 근데 CPI가 오히려 다시 안정세로 딱 들어가는 게 보이면은 그럼 그때 25bp 해도 되지. 이렇게 양쪽으로 그냥 양다리 거쳐놓은 겁니다. 양쪽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게 파월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이제 멘트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는 말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에 따라서 다음 주에 발표될 CPI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파월 의장이 아니 분위 안 좋으면 뭐 금리 인상 더 세게 할 수도 있지 이 멘트 하나에 지금 꽂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50bp가 높고 25bp 낮아요. 근데 이거 만약 CPI가 발표 잘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싹 바뀝니다. 25bp로 한 방에 분위기 바뀔 거예요. 그 25bp 쭉 가는데 보니까 되게 다양한 증권사들이 50bp, 25bp 의견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의견과 골드만삭스 의견은 똑같아요. 25bp. 예, 저는 50bp를 굳이 한다고? 50, 굳이? 할까라는 그런 생각.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3월 FOMC도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뭐 점도표 발표가 있잖아요. 제가 잠시 후에 점도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점도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3월 FOMC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 어쨌든 지난 점도표에서 찍은 최종 금리보다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파월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찍은 최종 금리보다 조금 더 올라는 갈 거다.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난번 갑자기 나플라 프로젝션이 궁금하죠?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어디서 보는지 설명드렸죠?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FOMC 칩니다. FOMC를 치시면은 요런 사이트가 뜰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라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홈페이지 스타일과 미국 스타일은 굉장히 다릅니다. 저도 처음에 정 진짜 안 됐는데 정해야 돼요. 이게 FOMC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쭉 밑에 보면 FOMC 캘린더 있죠. 여기 캘린더.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화면이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23년도 미팅스, 23년도 스케줄이 쭉 나와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날짜 옆에 별표 있죠? 이 별표가 뭐냐? 쭉 보면은 프로젝션 자료가 발표가 되는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이 발표가 되는 달이 March랑 June이랑 September랑 December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1월 달에는 어쨌든 안 나왔어요. 프로젝션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일 최근 프로젝션이 언제 거겠습니까? 22년도 미팅으로 가보자고요. 22년 1월 말고 12월 달 나왔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프로젝션 머티리얼스 있죠? 여기서 PDF 파일을 클릭을 딱 하시면 어떤 게 뜨느냐? 요게 떠요. 딱 요기 때문에 이게 첫 페이지 맞아요. Summary of Economics Projection 맞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를 내려봅니다. 이 페이지. 이거는 뭐 미디엄값 나와 있는 거 한번 심심하시면 보시면 돼요. 4번 페이지에 네 번째 페이지에 여러분이 뭐 항상 보시는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점도표가 뭐다?
점도표라는 거는 연준 위원들이 쭉 와가지고 야 최저금리는 이 정도 될 것 같고 각 연도별로 보면은 가로축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죠. 가로축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롱거런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다라고 이제 얘기 나와 있고 그래서 23년도에는 최종금리가 얼마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딱 두 분이 찍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두 분 중에 한 분은 제임스 블러드죠. 그죠? 제임스 블러드고 닐 카시카리가 찍었을까? 닐 카시카리가 이때까지는 매파적으로 안 나섰기 때문에 닐 카시카리는 아닌 것 같고 로레타 메스터였나? 어쨌든 블러드는 확정이에요. 블러드 확정이고 요 금리 수준이 여기거든요. 5.5에서 요 밑에 라인이 잘 보세요. 자, 요 라인이 5.5예요. 여기가 0.25씩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5.75죠, 여기는. 5.75. 여기 있다는 얘기는 5.5에서 5.75. 자, 5.5에서 5.75%. 자, 원래는 지난 12월 달 기준으로 23년도에 올해 지금 금리 수준은 5.5에서 5.75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25bp를 올리면 5.75에서 이제 6이 돼요. 6%가 되는 거죠. 25bp를 올리면 이게 되는 건데 50bp를 올리면 이게 6에서 6.25가 돼요. 물론 이제 미디언 값을 정해요. 각자 위원들별 다 찍죠? 다 찍어가지고 이제 바뀌는 부분이어서 이때도 제일 위에가 5.5, 5.75일 뿐이지 사실 중위 값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 대표님 그럼 6에서 6.6 간다 이게 아니고 지난번에는 5.5에서 5.75가 제일 높은 값이었고 그 밑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죠? 기준금리가 요때도 4.25에서 4.5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쭉 올라가서 이제 어쨌든 여기 됐는데 제일 위에 찍은 사람이 이번에는 25bp 올리면 5.75에서 6을 찍을 수도 있다. 근데 제임스 블러드가 요 둘 중에 하나를 찍었잖아요. 맞잖아. 제임스 블러드 뭐라고 50bp 올려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본인이 찍어서 50bp 올리겠지. 그래서 확 올리겠지. 그럼 어디야? 6에서 6.25 찍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6에서 6.25 찍는 사람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요 위에 칸이나 그 위에 칸, 요 6을 넘어서는 칸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밑에가 쫙 나눠지겠죠. 정해진 어떤 중위값은 그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어쨌든 맨 위에 찍는 거는 6대를 누군가가 찍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놀랄 필요 없어요. 항상 이제 맨 위에 찍는 사람들은 한 명,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밑에 제일 많이 이제 몰려있는 쪽으로 오히려 결정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프로젝션에 100% 6대 있다? 그거를 보고 놀래지 말라고 제가 봤을 때 파월 의장이 미리 던져놓은 것 같아요. 근데 밑에 이제 몰려있는 분들도 좀 조금씩 다 올려놓으시긴 했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4, 5 올라오면서도 시장 되게 으악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6대를 누군가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소설을 언론들은 쓰기 시작합니다. 막 쓰면서 또 이게 걱정돼 또 막 온갖 또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그래 3월 FOMC 프로젝션에서 어떤 인간들은 6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마음에 염두를 해두시고 들어가십시오. 아니 안 나오면 땡큐인데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를 해두세요. 일단 나올지 안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마음의 준비는 우리가 좀 하고 들어가자고요. 마음의 준비 왜 해야 된다? 실제로 그게 발표됐을 때 시장은 다 놀래다 빠져도 난 이미 나올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때 맞춰서 정신 차리고 이제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죠. 확 밀 때 더 사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 항상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여러분들. 그냥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마.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내용. 연준 파월 의장의 상하원 증언에 대한 총평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